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님과 외교국방통일부 장관님, 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이상일입니다. 점심을 자시고 나른해지는 시간에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만추가 무르익고 있는데 가을의 시 하나 들려드리고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산 도라지 꽃빛 가을 하늘 아래 전호는 풍향과 결실로 있고 고추는 태양을 날마다 닮아간다. 한화운 선생의 국토편력에 나오는 시 일부입니다. 우리의 외교 안보 상황이 음풍농어를 할 만큼 녹록지는 않지만 한화운 선생의 시가 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정겨운 것이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적 구성에 큰 변화가 없는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 평가를 해보고 미흡하다고 지적받는 것들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전달하려 합니다. 국무총리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스크린을 보시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 기자들의 평가를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중앙 언론사에서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그리고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 111명을 대상으로 우리 외교안보 라인의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물어봤는데 그렇게 좋게 안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예,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52.3%가량 됩니다. 보통이 25%, 긍정이 23% 정도.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까? 이 주관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자의 한 77%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통일 대박론, 드레스덴 구상, 많은 구상들이 나왔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총리님께서는 우리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원래 좀 언론인이 좀 짜게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반 국민 중에는 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긍정적인 좀 평가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리님 말씀대로 언론인들이 좀 짜게 주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이 점수를 한번 매겨달라고 그랬더니 54점이 나왔는데요.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좀 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민망한 결과인데 이 언론인이 매긴 평가라서 저것도 한번 받아보시고 좀 성찰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외교안보팀의 팀워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이 36%, 긍정적인 의견이 한 6%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들이 좀 비판적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외교안보 라인이 뭔가 성과를 못 내면서 또 이렇게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이런 박한 점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앞으로 통화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총리는 이런 점수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 노력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NSC를 중심으로 외교 통일 정책의 조율을 하고 있고 의견 교환이나 정책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도출되지 않다 보니 좀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NSC의 서로 소통과
조율하는 기능을 강화해서 국민의 기대를 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낸 의견은 이런 겁니다. 통일부 역할의 리포지셔닝, 그 경험 있는 당국자 부족 등 그 전문성 부족 해결, 대북 라인 인사 교체 뭐 이런 의견들을 내놨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총리님, 동해에 대해서 우리는 영문 표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트 C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정부 기관이 저렇게 이스트 C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본다면은 저거 어느 나라 동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그래서 저는 동해 영문 표기를 이스트 C 오브 코리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야 외국인들이 한국의 영해라는 걸 제대로 알지 않겠습니까? 예, 오랫동안 이 굳어 있는 용어가 다시 수정을 할 경우에 그에 따른 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좀 질문 원고를 좀 늦게 받아가지고 좀 충분히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한번 일본은 지금 동해를 일본어라고 부르면서 C 오브 재팬이라고 합니다. 재팬이란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이스트 C 하면 한국 사람들은 다 알지만 외국인들은 어느 나라 동해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말이죠. 동진아에 우리는 중국은 영문 표기로 이스트 차이나 C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동해라고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픽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베트남도 자기 동쪽 바다를 동해라고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스트 C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트 C라면 굉장한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트 C 오브 코리아라고 해야 외국인들이 아 한국의 동해구나, 한국의 한반도의 동쪽에 있는 바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스크린을 보시면 제가 이번 국감 때 동북아재단 홈페이지에 동해 병기의 모범 사례로 예시를 한 겁니다. C 오브 재팬이라고 해놓고 가로 열고 이스트 C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외국 지도가 저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잘된 표기로 예시하고 있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트 C 또는 이스트 C 오브 코리아를 앞에 세우고 뭐 가로 열고 C 오브 재팬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김학중 이사장도 동의를 했는데 아직도 수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렇게 수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표기를 변경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검토 자료를 삼겠습니다. 예, 아마 그 표기 변경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좀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 대학 도서관에 보면요. 동해와 독도를 C 오브 재팬 또는 그 다음에 다케시마 이렇게 표기한 책들이 80에서 90%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을 구매할 때 그걸 제대로 안 보고 그런 구매를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책들을 보고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기서 한국에서 배워도 동해는 C 오브 재팬이라고 생각하고 독도는 다케시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네, 그런 혼란이 있는 것은 아주 그래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교육부 소관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문제도 각 대학에 이야기를 해서 그 책을 구매할 때 저런 점도 신경을 쓰고 또 표기 수정도 요청하고 수정이 안 될 경우 같은 내용이라면 우리에 맞는 동해 표기가 제대로 된 독도 표기가 제대로 된 그런 책들을 구입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라몬트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사서에게 우리 한 NGO 단체가 찾아가서 왜 하버드 대학의 지도도 대부분 일본어로 되어 있고 다케시마로 되어 있느냐 이런 걸 물었더니 이 사서가 어떤 한국 사람도 나에게 동해나 독도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정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전에 총리님께서 판문점 남북 고기급 접촉이 무산된 거,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통일부 대변인 성명은 조금 그런 대목에서는 혼선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총리께서 시정을 잘해주셨다고 보고요.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정부가 배후에서 지원한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네. 그런데 남북관계가 계속 단절되고 이 병색이 장기화될 경우 양쪽에 모두 큰 부담이 되는 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풀리는 조짐을 좀 보였다가 다시 경색된 이 남북관계를 어떻게 푸실 생각이십니까? 우리가 일관된 정책으로 대화를 통해서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 정신을 갖고 계속 가면서 또 인도적인 문제는 인도적인 문제대로 해결해가는 그런 정성을 보이면 북에서도 호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차관급 당국 대화 수준으로는 사실은 이 밀도 있는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밀도 있는 대화를 하려면 저는 차관급 대화 수준보다는 높은 고위급 특사가 좀 교환되는 이런 방식의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뭐 고위급 특사 문제는 아직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남북 관계 진정성 있는 대화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뭐 못 풀어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에서 각각 100여 명씩 2박 3일간 정도 만나는 현재 그 이산가족 만남, 이건 좀 이벤트성이고 이런 형태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통일과 대한적십자사,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를 총괄해서 추진할 이산가족 교류재단, 가칭, 이런 재단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좀 더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 안정적으로 이산가족이 이렇게 만나고 결합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조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런 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성이나 지금 현재 기구에서 좀 더 그 부분을 갖다 좀 존념해서 할 것인지 새로운 기구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통일을 위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답변 중에 하나 명확히 할 게 있습니다. 그 연합사 용산 잔류 문제하고 그 동두천 210여 단 동두천 잔류와 관련해서 양쪽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나온 이야기다. 우리가 먼저 요청한 건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미국이 먼저 요청한 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일방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쌍방의 의견 일치가 있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명구 장관님, 네, 자리에 나오십시오. 네. 이 장관님에 대한 기자들의 평가도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일을 하신 지 이렇게 긴 기간이 안 됐는데 긍정적인 평가가 이렇게 한 자릿수밖에 안 나왔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을 시작한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고 저는 뭐 열심히 그 일을 처리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기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충족이 안 돼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자세한 건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전자권 전환 재연기 관련해서 우리가 핵심 군사 능력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완성되는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전자권 전환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실제 목표 연도를 정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건에 의한 전자권 전환은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가 실천이 되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 조건이 충족이 못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핵 문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핵화가 되거나 또는 뭐 통일이 달성되거나 그러면 또 이 문제는 더 조기에
전환이 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통일은 그렇지만 북한이 비핵화가 될 수 있는 건 핵 문제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전자권 전환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에 의해서 대응하면서 전환 조건을 충족시키고 그리고 전환한다. 이런 차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일처는 30분 내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우리가 포착해서 제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북한이 100대에서 200대가량 그 미사일 발사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다니면서 움직이면서 공격할 텐데 그걸 진짜로 포착해서 제압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미사일에 대응해서는 탐지, 교란, 방어, 파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동맹이 이제 그 자산을 함께 운용하면서 대응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그 미사일 작전 기지 일대를 감시 정찰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목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전력도 확보하고 연습도 하고 해서 그러한 작전 목표를 달성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그 국방부에 대한 평가가 좀 낮은 건 기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행정부처 중에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는 곳이 국방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는 수도 없이 들 수가 있습니다. 뭐 노크 기준부터 제가 그래픽을 다 준비해왔지만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런데 이 문제 이게 사실은 너무나 묵은 버릇이고 못된 버릇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국방부는 신뢰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장관으로서 그 국방부가 정직을 의심받는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것이 일부러 거짓을 위해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다단계를 거쳐서 보고를 하고 또 발표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미숙함도 있고 그런 것들이 더해져서 국민에게 저런 인식을 갖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윤병세 장관님 자리 부탁드립니다. 기자들 평가를 좀 알려드리려고 여기를 했습니다. 우리 윤 장관님께서는 기자들 한 59% 정도가 보통이라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긍정이 부정보다는 조금 많고요. 그런데 기자들 지적하는 게 존재감이 없고 성과가 없다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제 입으로 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우리 매번 국민 여론조사하게 되면은 외교 분야가 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지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도 정보본부 평가 때도 외교부가 최우수 부서의 하나로 뽑혔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왜 미국과 중국이 지금 현재 한국과의 관계가 최상의 관계라고 보느냐? 왜 이유가 아시아에서 일본보다도 한국을 더 중시하느냐? 아시안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인권이사의 상임이사국 이 모든 국제 분야에서 왜 글로벌 어젠다에서 한국이 얼마나 많이 주도하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그런 국내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과거 어느 정부보다 차별화된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제사에서 많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 결과를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어디서 정보를 입수하셨는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네요. 지난달 30일 외교부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예, 물론 이제 아직 협상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3대 목표로 이제 하고 있는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또 원전 공급에 기여해야 된다는 측면, 또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좀 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저희 선진적인 원자력 위상에 맞는 그런 수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좀 다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레토릭에는 뛰어난데 나중에 뚜껑을 열면 별게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그게 허용되느냐 아니냐의 이분법 방식이 아니고
쌍방향으로 상호성을 갖는 형태로 협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쌍방향으로 상호성을 갖는 형태라는 건 어떤 겁니까? 그동안에 이제 현재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은 미국이 이제 우리의 원자력 발전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통제하거나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시대적인 협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추진한 협정은 사실상 전면적인 개선을 이제 하면서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발표가 될 경우에 어떻게 전면적으로 개편이 됐는지, 왜 호혜적인지, 또 선진적인지 이런 것을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 시대에 뒤떨어진 원자력 협정 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철의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되는 겁니까? 현재 이제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사용 후 해결력 관리를 포함해서 저희의 3대 목표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국익에 걸맞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협상 중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 들어가시고 우리 통일부 장관님 부탁합니다. 네, 장관님께도 평가와 결과를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부정적인 평가가 저 세 분 중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한번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예. 네. 예, 혹시 시간이 없어가지고 답변 드리지 못하게 되면 그러자마자 평가가 낮은데 더 평가가 낮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저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로는 그 남북관계가 우리 정부 출범하고 나서 아직까지도 그 장기간의 경색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 아마 그런 점들이 언론인들에게 깊이 각인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년여 가까이 통일부나 또 제가 필요한 역할은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남북관계가 안 풀려가지고 장관님께서 아마 억울한 점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자들 지적은 장관님이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지적이 제일 지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염두에 잘 두시면 좋겠고, 과연 우리 통일부가 이 대북 정보와 관련해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아마 저만의 의심은 아닐 거예요. 지난번 김정은의 이 자명 기간 40일 됐죠. 그동안에도 통일부는 어떤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전략적 목적도 있겠죠. 그런데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걸 충족을 해줘야 되는데 이 너무나 답답한 국면이 지속이 됐습니다. 언론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각종 서를 쓰고 있는데도 통일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대북 정보 제대로 이 국정원, 외교부, 국방부 제대로 공유하고 있는 겁니까? 예, 사실 통일부가 그 대북 정보를 직접적으로 수집하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정보를 수집하는 우리 정부 부처들과 그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필요한 정보들은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최근에 북한의 그 내부 정세에 대해서는 그 사안 자체가 민감하고 또한 그 정보원을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한 정세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드렸지만 구체적으로는 사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정보를 다루는 부처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할 때는 최대한 국민들께 정보를 드리고 좀 투명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자들 지적은 통일부의 존재감, 우리 장관님의 존재감이 좀 약하다. 그 다음에 대북정보 이 공유 관련해서도 통일부가 너무 약해서 제대로 밀리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잘 유념하시고요.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진전이 없는 대북관계, 군에서 잇따른 사고와 비리 등으로 우리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과 언론의 평가는 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가 국민과 언론과 소통하면서 보다 정직하고 정정당당하게 일을 하면 국민의 많은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실수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데서 생깁니다. 실수나 잘못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자세로 다시 일하려는 그런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면 국민들은 질타보다는 기대를 다시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안보 라인은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묵은 버릇 네, 이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중원 출신의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